금요일장 너무 암울해가지고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즐겁지만 또 요즘 증시가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일단 양시장 0.6에서 0.7% 정도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대응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일단 국내 쪽하고 해외 쪽 시장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해외보다 투자 매력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건지 실제로 또 시장에도 이렇게 다른 해외 증시 대비로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해외 시장보다 투자 매력이 좀 높은 주식시장이다. 이거는 일단 환율이 먼저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한 200포인트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오는 기간 동안 환율이 이전 같았으면 1250원이나 1200원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복구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면 이제 환율, 보통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이거의 역의 관계에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이 살짝 나오고는 있으나, 이미 붕괴된 상태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좀 다른 흐름이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냐면, 미국 대선 이후에 해외 시장보다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신흥국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에 대한 베팅하는 이 스마트 머니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은 곧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 같은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도 있지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뭐 LG화학, 뭐 전통적인 이제 제조업체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냥 거의 반도체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반도체를 빼고서 상승 흐름이 나오면 지수는 상방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빠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2011년도 차화정 랠리가 나왔었을 때를 보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만 다시 무너지잖아. 이건 반도체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반도체가 도와줘야 지수가 대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3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천을 가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반도체의 빅사이클이 터져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미중 문제가 수그러들어야 됩니다. 근데 바이든이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이제 미중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저는 불신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 은행주들이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이 원화 강세가 나왔었을 때 유리한 사업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쪽으로 매수가 좀 붙는 게 아닌가 전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해외 쪽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 코스닥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나스닥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은 바이오제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팡주식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애플,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이 빠지면 나스닥도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독과점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가 왔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군이라는 얘기죠. 바이든 후보가 왔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군.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을 때는 유지가 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뭐 옐런 상원의원에서도 이제 국시적으로 얘기가 나오다시피 불리한 구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대선 이후에는 해외 쪽에 대한 투자 매력보다 국내 쪽에 대한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2중, 3중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해외에 있는 주식, 뭐 아마존이나 이런 주식들이 조정이 나왔었을 때
페이스북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주식에 대한 평가수만 보는 게 아니라 환차손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15% 손해라면 이게 한 25%, 30% 정도의 손실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좀 대비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해외 투자가 아니라 국내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는 더 많은 먹을거리가 저는 즐비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한마디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지금 시장은 돈이 뿌려지는 시기가 아니고, 그리고 11월 3일 이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박스권의 어떤 연장선이지 이게 뭐 너도 나도 다 터지는 시장 구조로 가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데 누가 올라가고 누가 하락하고 뭐 때문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냥 하루 언발의 오줌누기거든요.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위기 뒤에는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패러다임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큰 먹을거리가 등장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 텀을 두면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뭐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 해드렸죠. 이번에는 위탁 쪽하고 바이오 쪽에서는 RNA가 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5G 관련돼서는 좀 10월 달은 약하게 본다. 근데 11월 달부터는 좀 반격 포인트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IT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OLED 답으로 이제 렌즈 좋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줄로 좀 정리를 좀 절대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이제 CMO 쪽하고 RNA 쪽, 그 다음에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주식들, 이런 쪽으로 저는 당분간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여기서 먼저 랠리가 나오는 주식이 나와야 그 다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서 뭐 CS, 윈드, 그다음에 뭐 동국, SNC 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2%씩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지금 구간에서 의미가 있느냐? OCI도 한 2% 반등 나와서 60일선 정도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60만 직전 저점 깨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느냐? 큰 이슈 던져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작 메인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관망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반등은 의미 없다고. 오히려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투자를 하려면 이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배구조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해드렸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쪽에서 해야 돼요. 삼성 지배구조 때문에 삼성전자는 최대한 관망하시고 기대 수익률이 적으니까 삼성 바이오를 하시든지 아니면 삼성물산 누리시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지난주 한 63, 4만 원대 추천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주식들은 저는 턴된 포인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위탁 쪽으로 이제 녹십자를 여러분한테 22, 3만 원대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요 주식이 지금 직전 고점 부분까지 빠르게 왔잖아요. 그러면 녹십자가 왔었을 때 이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게 녹십자 홀딩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십자가 먼저 달라가고 얘는 그 다음에 키높이를 맞추러 갑니다. 그러면 지금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공략해도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섹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위탁 계약 맺고 임상 재개되니까 이런 건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모더나나 화이자가 이제 11월 달에 이 발표를 좀 앞두고 있으니까 그거 핵심 키워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RNA 관련된 업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총이 좀 적은 업체들 가운데서 RNA 추출 장비 업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놀루션. 이런 애들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RNA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렉스 같은 애들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는데 RNA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지금 동자가 나오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럼 IG 같은 기업들도 4% 반등 나오고 있는데 다른 바이오 제약들이 반등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의미를 던져주는, 시장의 키워드를 던져주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먼저 선방 흐름이 나왔던 이 테마가 살아있느냐.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6%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화이자 쪽 관련된 테마잖아요. 화이자 쪽. 그죠? 화이자나 그다음에 모더나는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 아닙니까?
이거 관련돼서 아무런 발표 없어도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앞두고 있다, 코앞에 두고 있다, 연말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테마의 자금이 붙잖아요. 테마의 자금 붙으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고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가 나오니까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이번에 포인트가 되고 있는 CMO나 RNA에 관련된 주식들이 이번에 좀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이쪽을 조금 더 사야 되겠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네이버나 이런 주식들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카카오도 직전에 좀 테스트, 이런 건 그냥 감망 대상이 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배터리 분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 내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배터리 관련된 주식 어떻게 하지? 지금 저점이 이 정도니까 못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예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된 분사가 확정돼야지 전기차와 관련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구나. 그러면 전기차 관련돼서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들, 첨부나 이런 거는 LG화 관련된 배터리 분사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물타기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때 본질이 딱 등장됐을 때만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지금 대상은 뭐만 남았냐면 위탁 생산, CMO나 RNA나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주식만 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5G도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건데 공시가 나와야 돼요. 수주 공시.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두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